우리 뇌는요, 정말 철통 같은 요새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새를 지키는 방어벽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정작 뇌가 아플 때 필요한 약조차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 난공불락의 장벽을 뚫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회사의 아주 거대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뇌질환 치료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겠어요? 바로 이 혈뇌 장벽, 영어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원래 뇌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이 철벽이 오히려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약물의 98%,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철옹성 같은 뇌에 도대체 어떻게 약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뇌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디날리라는 회사가 내놓은 해결책, 즉 만능 열쇠는 뭔지, 그리고 이 열쇠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 어떤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거대한 승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엄청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디날리 테라퓨틱스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그 뇌의 방어 체계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만들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만능 열쇠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 Transport Vehicle, 줄여서 TV 플랫폼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거 진짜 영리한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물을 뇌가 원래 좋아하는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물질로 감쪽같이 위장시켜서 성물 안으로 그냥 무사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작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DNL30이라는 약물이 혈뇌 장벽 앞에 도착합니다. 2단계 이 약물에 붙어있는 특별한 열쇠가 장벽에 있는 자물쇠, 즉 트랜스페린 수용체라는 곳에 딱 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3단계 이 자물쇠가 우리 편이네? 하고 속아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약물을 뇌 안으로 쏙 끌어당기는 거죠. 와, 그림으로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디날리는 이 엄청난 기술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했을까요? 바로 헌터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이게 정말 뇌가 점차 망가지면서 아이들의 지능과 운동 능력을 앗아가는 정말 끔찍한 병인데 지금까지 뇌에 직접 작용하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날리가 이 병을 정복할 수 있다면요. 이건 그냥 약 하나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뇌 질환 치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해 한번 따져보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는 걸까요? 월가의 아주 똑똑한 헤지펀드 분석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대칭적인 상승 가능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리턴이 리스크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즉, 실패하면 잃는 것도 크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박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대감의 핵심, 그 중심에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1%. 이게 무슨 숫자냐면 헌터 증후군 환자들의 뇌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뇌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 헤파란 황산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날리의 약 DNL301을 투여했더니 이 독성 물질이 평균적으로 91%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근데 이 91%라는 숫자가 그냥 와 많이 줄었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헤파란 황산염 수치가 바로 미국 FDA가 신약의 효과를 판단할 때 골드 스탠다드, 즉 최고 표준으로 인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FDA가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면 실제 환자의 증상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 하고 공인해준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승인됐던 다른 약들하고 비교하면 디날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어떤 약은 바이오마커가 1%도 채 안 늘었는데 승인됐고 또 어떤 약은 감소는 시켰지만 그 효과에 대해 말이 많았죠. 그런데 디날리의 DNL310은 뇌척 수액에서 독성 물질을 무려 91%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이 승인을 받는다? 그럼 주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석가들은 지금 주가에서 최소 2배, 그러니까 35불에서 45불까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거대 제약회사가 이 기술이 탐나서 회사를 아예 사버린다? 즉 인수를 한다면 50불, 65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용이 나타나는 법이죠. 디날리 앞에도 성공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장애물, 즉 리스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리제넥스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디날리의 약이 매주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방식이라면 경쟁사의 약은 딱 한 번만 투여하면 끝나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물론 두개골 밑에 직접 주사를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편의성이냐, 단 한 번의 치료냐,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의 정면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2026년 4월 5일로 예정된 FDA의 최종 결정이라는 가장 큰 허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런 복잡한 바이오 의약품을 허가 기준에 맞춰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CMC 리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승인되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를 또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 또 바이오젠 같은 개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변수들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적 비유의 무서운 뒷면입니다. 만약에 승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회사가 가진 현금 자산을 제외하면 주가가 8불에서 11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치의 반토막 이상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벼랑 끝 승부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진짜 뭐 아니면 도이 게임인 거죠. 바이오테크 투자에서 이런 상황을 일컫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너리 이벤트. 말 그대로 이진법적인 사건이라는 뜻인데요. 컴퓨터가 0과 1로만 작동하는 것처럼 어중간한 성공이나 그럭저럭 괜찮은 실패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대박 아니면 쪽박,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만 존재하는 거죠. 디날리의 FDA 결정이 바로 이 바이너리 이벤트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10월에 FDA가 갑자기 심사를 3개월 연장하면서 불확실성이 한번 커졌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먼저 경쟁사의 FDA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겠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4월 5일, 디날리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심판의 날, 바로 PDUFA 데이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날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대략 75% 정도는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확률이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25%, 즉 4번 중 1번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집니다. 인류의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문을 여는 혁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도전으로 남을 것인가. 어쩌면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든 위대한 혁신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본질적인 대가는 아닐까요?